네, 안녕하십니까. 조세돈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렵게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전국의 프랜차이즈 가맹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오늘 차액 가맹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제도 저번 달에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사에게 내 돈을 빼앗기고 있었다면 믿어지십니까? 저희 전배현은 자영업자가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영업자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연합이죠.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차액 가맹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약간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들이 좀 많아서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변호사님과 함께 차액 가맹금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불법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좀 여쭤보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법률 이야기를 해주실 김종민 변호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전배현에서 프랜차이즈 우리 점주님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법률 자문을 해주고 있는 법률사무소 회종의 대표 변호사 김종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우선은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좀 헷갈려하시는 도대체 차액 가맹금이 뭔데 그렇게 요즘 난리야? 라고 하시는데, 오늘은 법률적인 용어 빼고 최대한 자영업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가맹금이라는 것 자체는 뭐 영업 표지의 사용이라든지 뭐 교육, 각종 지원, 아니면 뭐 물품, 식자재 이런 거에 대한 마진, 즉 이제 가맹 본부에 지급하는 각종 그런 대가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예를 들어 뭐 처음에 가맹 받을 때 내는 가맹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다 가맹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뭐 로열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영업 표지 사용에 대한 대가, 한 달에 정액으로 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정액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뭐 총 매출금의 뭐 3%, 5% 이렇게 비율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런 로열티는 영업 표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나 지원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요. 차액 가맹금이라는 거는 본사로부터 뭐 식자재라든지 아니면 용기, 각종 물품들 이런 거를 공급받을 때 그 적정 도매가보다 더 넘는 금액으로 공급을 받을 때 네네. 그 적정 도매가를 넘는 금액 그거를 차액 가맹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적정 도매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치킨집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치킨집에서 점주님이 닭을 본사에다가 7,000원에 발주를 했어요. 예. 근데 알고 보니까 본사는 닭을 닭공장에 떼올 때 5,000원에 떼와서 점주님한테 7,000원에 납품을 하게 되면 이 2,000원의 차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2,000원이 이제 차액 가맹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뭐 닭뿐만이 아니라 소스일 수도 있는데, 소스를 공장에다가 만약에 OEM 생산하거나 했을 때 소스 제조 단가가 따로 있을 거고, 어쨌거나 소스 공장한테 사오는 그 적정 도매 가격이 본사에서 만약에 한 10,000원에 사온다, 키로에. 그리고 점주님께 20,000원에 이제 납품을 한다라고 하면 점주님은 발주할 때마다 20,000원에 사는 거잖아요. 그럼 그 10,000원이 차액 가맹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공장으로부터 10,000원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운송비라든지 다른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뭐 1-2,000원이 더 든다. 그러면 이제 도매 가격을 산정할 때는 뭐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한 한 12,000원 정도가 될 것이고, 그거를 이제 20,000원에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 그 차액 한 8,000원 정도가 이제 차액 가맹금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차액 가맹금 자체가 불법인 건지, 어떻게 불법이 되는 건지 이 기준을 명확하게 잘 모르실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사에서 이제 차액 가맹금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 소스, 식자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정 도매 가격은 이 금액인데 우리가 몇 프로의 마진을 남긴다는 것을 우리 점주님들한테 공개를 하지 않고, 점주님들이 그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가맹 계약을 맺게 되면 그것이 불법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차액 가맹금을 받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여기서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은 그 명시라는 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좀 알려드려야지 불법이 아니고 합법인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 용어를 제가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 명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제 일반인의 시선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엄밀히 법률적 용어로 얘기하면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합의라는 것은 이제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당연히 합의가 있어진 걸로 보는 거고요. 다만 명시적으로 합의가 없더라도 법률적으로는 묵시적 합의도
이제 합의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얼마의 마진을 남기고 있었고 그게 계약 내용에 편입되어 있었고 아니면 계약 내용 당시에는 없었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마진을 본부가 갖고 가는 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 이런 상황이 진행됐다면 묵시적 합의로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 법률 용어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조금 복잡해지려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가장 심플하게 제가 질문 하나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영업자분들이 스스로 나는 지금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얼마를 부당이득 반환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걸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물론 이제 그분들의 상황을 일일이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시면서 점검을 해 보셔야 될 텐데 스스로 어느 정도 좀 예상할 수 있는 나는 지금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만하다 아니면 그냥 이대로 쭉 장사해야겠다 이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좀 있을까요? 기준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적정 도매 가격과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즉 적정 도매 가격이 얼마일까 이거를 산출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이제 일반 점주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적정 도매 가격이 얼마야 이걸 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정보 공개서를 요청을 하면은 물론 올해나 뭐 내년 이런 자료들은 나오지 않지만 전년도 아니면 전전년도 이렇게 과거에 차익 감행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활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정보 공개 청구를 활용해서 본사가 예를 들어서 소스를 네. 공장에서 네. 얼마에 구입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를 정보 공개 요청을 해서 받는다거나 실질적으로 본사에서 협력이나 이런 걸 해주시지 않는다면 실제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 이제 그러한 자료들에 대해서 사실조회나 문서 제출 명령 등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문서 제출을 명령을 하게 되면은 본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제출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소송 진행되기 전에 본사한테 보여줘라고 하면은 안 보여줄 확률이 높고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정보의 불균형이 너무 심해서 일반 가맹 점주분들께서 실제로 확인을 하시기는 힘든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맹 본부에서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기재된 내용,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보 공개서 아니면은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본부에 이제 어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을 텐데요. 정보 공개서에는 차익 감행금을 얼만큼 남겨 먹는지가 안 써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테지만 만약에 어느 정도 이제 써 있긴 한데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난 그런 거 잘 모르고 이제 계약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혹시 소송이 가능할까요? 정보 공개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 걸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 점주께서는 이제 계약을 맺을 때 그건 전년도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지 이제 향후 나와의 가맹 계약을 맺으면서 차익 가맹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없다면 아무리 과거께 기재되어 있다고 해도 이거는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사실 업종도 다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그 브랜드의 본사의 성질도 다 다르다 보니까는 딱 정확하게 정답을 말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자영업자분들께서 셀프로 한번 체크를 해봤을 때 내가 지금 본사한테 사고 있는 이 소스 가격이 실제로 알아보면 적정 도매 가격이 이게 아니고 훨씬 저렴한데 라고 이제 느낌상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럼 그 금액을 계산을 대략 해봤을 때 얼마다라고 계산이 좀 될 텐데 제가 지금 한번 감히 대략 계산을 해보자면요. 통상적으로 차익 감행금을 5% 이상 본사에서 가져간다라고 제가 한번 가정해서 계산을 해보자면 점주님의 월 매출이 5천만 원일 때 본사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는 유통마진이 월 총 약 250만 원일 텐데 그럼 1년 장사했으면은 3천만 원, 2년 장사했으면 한 6천만 원, 3년 장사했으면 한 9천만 원일 텐데 그러면 이거를 계산했을 때 좀 큰 돈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가맹계약서를 검토해봐서 내가 계약할 당시에는 이런 게 안 써있네? 그럼 합의가 된 게 아니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본사한테 뺏겼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리고 그거를 소송을 걸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시도를 해볼 만 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점주님들 입장은 본사에서 마진을 얼마 남겼는지가 이제 최대 관심사인데 그런 거는
점주님들 입장에서는 대략적으로 이제 계산을 추측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추측만 되는 거고. 판도라의 상자는 열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뭐 정확히 그 금액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인 저뿐만이 아니고 누구를 상담을 해도 그런 정확한 금액 산정은 실제 소송에 들어가서 현출되는 자료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현출되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뭐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나 이런 데서 소송을 걸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인당 한 4천만 원 정도 선으로 아마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그거보다 영세한 업체에서는 그래도 인당 한 1, 2천 정도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 피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1인당 한 4천만 원 정도 돌려받으시게 되는 소송건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피자헛 같은 경우는 점주님들 1인당 2억 넘게 받아 가시는 걸로 판결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영세한, 그러니까 브랜드 명을 언급해도 되나요? 뭐 예를 들어 뭐 BBQ, BHC, 교촌, 지코바 뭐 이런 큰 메이저급 브랜드가 아니고 이제 막 브랜드 50개밖에 없고 60개, 70개 또는 100개 내외 그 정도 되는 브랜드일 경우에는 1인당 한 1, 2천 이상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대략 이제 예측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연간이요. 연간이요. 예, 예. 그럼 만약에 장사하신 그 점주님의 장사 경력이 뭐 2년 장사, 3년 장사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또 그 금액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추측으로 시작하는데 그럼 판결이 나올 때 이 판사님 입장에서 얼마를 반환하라라고 최종적으로 딱 할 때의 핵심 맹점이 바로 그 적정 도매가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적정 도매가가 얼마다라고 딱 결론이 나와야 이게 측정이 될 텐데 그게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본부에서 다른 데서 구매 가격이 있다면 그 차익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서로 이견이 많고 그런 객관적으로 산정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제 감정을 신청을 해서 법원의 감정인들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문서 제출 명령을 법원에서 하게 되면은 본사에서 세금 계산서 내역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럼 공장한테 얼마를 입금했는지 점주님한테 얼마를 받았는지가 명확하게 나오니까 차액이 명확하게 나올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의견이 너무 많이 갈리거나 분쟁이 좀 심화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감정하는 업체를 지정을 하고 평가를 딱 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보통 한 2개 정도 업체에다 맡겨서 판사님이 어느 게 더 맞는지를 조율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근데 감정가가 또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재감정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근데 2가지 업체 정도가 일반적으로 차이가 그렇게 심하진 않은 편이어서 그 사이에서 결정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럼 변호사님, 제가 진짜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 장사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 그럼 10년치 다 받을 수 있나요? 그럼 대략 몇 억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몇 억 받아서 아파트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도 가능한 건지? 그거는 이제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가맹점주와 본부님들의 사이는 이제 상사채권이어서 상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제 상사로 인한 부당이득의 경우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소송을 건다라고 하면 오늘 기준으로 해서 5년 전 거부터만 가능하다는. 예. 또 이것도 엄청난 꿀 정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차액감행금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차액감행금이 어떨 때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기준, 그리고 만약에 소송이 진행이 된다면 우리 자영업자분들께서 돌려받을 수 있는 그 부당이득 반환 금액이 얼마 정도 될지에 대한 대략적인 예측, 그리고 실제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는 감정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한 대략적인 뭐 예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자영업자분들한테 이렇게 도움 주시고 좋은 정보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1편이니까 기초적인 부분만 좀 다룬 것 같고요. 더 심화적인 부분이나 더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 자영업자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2편으로 컨텐츠를 제작해서 자영업자분들께 정보를 전달 드리도록 하는 걸 혹시 동의하시나요? 또 출연해 주실 수 있나요? 아유, 그럼요. 네, 좋습니다. 전병과 함께라면 또 어려운 자영업자분들이나 프랜차이즈 우리 점주님들이 살아가는데 힘이 된다면 언제든지 나가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 방금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뭐 재능 기부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정말 진심으로 상담을 원한다 또는 나 한번 우리 본사랑 한번 싸워보고 싶다, 내가 완장차고 가맹점주 모아가지고 한번 앞장서서 진행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분들이 따로 이렇게 연락드리고 자문을 구하면 그거를 무료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뭐 언제든지 주시면 승소 가능성이나 이런 거를 제가 한번 살펴보고 과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게 이득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하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무료로 선뜻 나서서 해주신다고 하니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또는 장사를 잘하고 있는 고수분들 중에서 남다른 노하우나 비법들을 공유하고 저희 전배원에서 정식 코치로 활동하고 싶은 분들, 비용 하나도 안 받고 무료로 재능 기부하면서 많은 자영업자분들에게 정보나 노하우를 공유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재능 기부를 하실 분들이 약 5분 정도 모였는데요. 10명까지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 전배원 네이버 카페에 저희 변호사님 게시판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쪽에다가 차액감행금 소송 관련뿐만 아니라 법률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저희 전배원 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질문을 올려주십시오. 근데 게시판에다가 가볍게 글로 올려서 질문할 게 아니고 정말 딥하게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일반적으로 변호사 자문료가 꽤 부담스럽죠. 근데 저희 전배원을 위해서 조금 재능 기부를 해주시는 너무 고마운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차액감행금 관련 건이 아니라 다른 자영업 하시다가 어려움에 처하시거나 자문 받으실 게 있으시면은 저희 변호사님께 편하게 연락 편하게 드려도 되나요 혹시? 예, 언제든 저도 매일 들어가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 그래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쨌거나 바쁘시겠지만 이렇게 시간 내어서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 많이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